자, 봅시다. 공부해야지. 대학교 가야지. 나중에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러면 얼마나 우울하겠어. 대학교 안 가면 뭐예요? 대학교 안 가면요? 행복해져요. 제 친구가 안 갔는데 내 친구 왜 걔는 많아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집에서 살림해요. 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요, 결혼 안 했어요. 아, 그럼 뭔 소리? 어머니하고 같이 살아요. 오. 걔가 돈 버는 건 PC방 가서 조금씩 알바해서 버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럼 네, 20대 친구 때는 왜 해요? 뭐였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왜 친구 왜 해요? 친구를 왜 하냐고? 네. 고등학교 때 친구니까. 그러니까 친구를 왜 해요? 그렇게 놀고 먹는데. 뭐 나한테 손해주는 게 뭐가 있어? 없잖아. 저 같으면 친구 안 해요. 왜? 그냥요. 대학 안 네가 가고 돈 버는 사람 없어요? 돈 잘 버는 사람? 뭐 사업하는 애들도 있긴 있는데 글쎄요. 대학은 거의 대부분 다 나온 것 같아요. 주식. 제가 아는 오빠 저희 회사 다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졸업하자마자 다닐 수도 있어요. 한 명은 사업하고 한 명은 회사 다닐 수도 있는데 문제는 회사를 다녔을 때 고졸 출신이면요 별로 그닥 비전이 좋지가 않아요. 예, 그거예요. 막 공고 가가지고 바로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대학 안 가고 뭐 바로 뭐를 해? 그 회사 가서 일하는 거 있잖아요. 대학 안 가고 어. 공고 가면 어. 그런 그것 때문에 갔어요. 잘 가라 그래. 그런 애들 많아. 그런 애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지장이 없는 거야. 그런 애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잖아. 옛날에 돈 많이 버는데. 돈 뭐 많이 벌어봤지 뭐 얼마나 벌겠어. 자 보시면요 71페이지 볼게요. 자 오늘날 한류로 알려진 한국의 대중문화를 즐기려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비록 한민족은 70여 년을 분단 상태로 지냈지만 대한민국은 경제적 문화적으로 선진국의 수준에 도달하였고 그에 따라 한국어의 위상도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우리 민족과 민족어에 대한 말살 정책으로 한글의 사용을 금지당해 문맹률이 약 80%에 이를 정도였다. 그러나 청년 학생들과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청년 학생들과 조선어 학회 등이 문맹 퇴치 운동을 전개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게 그래서 문맹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에요. 문맹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 첫 번째예요. 자 그리고 정부 수립 후 여기서부터도 가로 열자 정부 수립 후 의무 교육의 시행과 국민의 높은 교육열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게 노력 두 번째예요. 자 그래서 높은 교육열 덕분에 1958년에는 문맹률이 약 4%로 낮아졌다. 1980년대부터는 문맹률을 조사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 더 이상 조사하지 않게 되었으니 이는 배우기 쉬운 여기 줄긋고요. 이게 한글의 우수성이죠. 자 배우기 쉬운 기적의 한글 덕분이라 하겠다. 언어학자들은 언어의 발전 정도 여기 줄긋고요. 이게 개념이에요. 뭐의 개념? 언어 활력의 개념이 되겠고요. 이걸 언어 활력이라고 부른다. 언어 활력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리고 언어 활력의 평가 요소로는 인구 자산, 경제 자산, 정치 자산, 문화 자산 등을 든다. 그렇다면 한국어의 언어 활력은 어떠할까? 먼저 인구 자산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자, 그래서 인구 자산은 언어 인구의 수요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언어 활력이 높다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요 이게 뭐다? 인구 자산의 개념과 그리고 뭐다? 평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많이 써야 돼. 쪽수가 좀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국제연합의 6대 공용어인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는 사용하는 인구가 많아 언어 활용이 높다. 힌디어, 포르투갈어, 벵골어, 일본어도 모어 사용자 수에 따른 언어 순위에서 사용 인구가 1억 명을 넘으며 10위 안에 들고 있다. 우리 한국어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한국어는 사용 인구가 2016년 기준 약 8천만 명으로 12위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인구자산 첫 번째예요. 인구자산 첫 번째고요. 자, 그리고요. 자, 또한 우리나라의 취업, 결혼, 유학 등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외국인 수는 2016년 9월 기준으로 약 204만 명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인구자산 두 번째고요. 이게 되었고 외국인과 여기서부터도 가로 열자 외국인과 제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능력시험의 누적 응시자 수도 2016년 160만 명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이게 자산 세 번째예요. 됐나요? 자, 이것을 넘어섰다. 자, 경제자산은 경제규모와 관련이 있다. 경제자산은 경제규모와 관련이 있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이것도 평가 방법이죠. 우리나라는 비록 천연 자원은 부족하지만 높은 교육열로 우수 인력을 길러내었고 수출을 통해 세계 10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세계 10대 무역 대국으로 성장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이게 경제자산 첫 번째예요. 경제자산 첫 번째고요. 또 5천만 명 이상의 인구로 한 명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을 달성하는 나라가 들어가는 2050 클럽에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2050 클럽에 우리나라는 2012년 세계 7번째로 진입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이게 자산 두 번째예요. 경제자산 두 번째. 이와 같은 한국의 성취는 자랑스러운 일이다. 정치자산은 정치자산이라고 하는 거 자, 요것도 여기서부터 이제 가로 열어볼게요. 자, 정치자산은 민주주의의 실현 정도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이게 개념이에요. 정치자산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말한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는 매년 전 세계 국가를 선거 과정의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선거 과정의 공정성,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의 권리 보장 등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 지수 산출 기준이에요. 민주주의 지수 산출 기준입니다. 자, 5개 분야로 평가하여 민주주의 지수를 산출하는데 우리나라는 자,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전 세계 167개국 중 22위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순위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이게 정치자산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문화자산은 자, 문화자산은 여기서부터도 가로 열자 문화자산은 교육적, 학문적, 예술적 성취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이거 개념입니다. 자, 계속 보시게 되면요. 예술적 성취를 가리킨다. 우리나라는 반만년 동안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우리나라는 반만년 동안 고유 문화를 보존해왔고 한자 문화로 동양의 유교, 불교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한글 문화로 자유민주주의를 발전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문화자산 첫 번째예요.
됐나요? 그래서 오랜 역사 속에서 발전해 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2015년 기준 국제연합교육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도 12개가 있으며 세계기록유산으로는 손민정음 해례본 등 13개가 등재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이게 문화자산 두 번째예요. 자 그리고요 계속 보시면 되어 있는데 그 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최근 태권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최근 태권도 대중음악 그리고 한식 등의 한류가 전 세계로 전파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이거 문화자산 세 번째예요. 그리고 거기 설명 나오죠.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 여기 줄 그어주시고요. 자 그리고요 국제연합사나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2007년 제43차 총회에서 183개국의 만장일치로 한국어를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한국어를 국제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공개어 10개 언어의 하나로 채택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문화자산 네 번째. 자, 국제특허를 출원할 때 국제공개어를 번역어로 사용해야 하는데 한국어가 여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어는 인구, 경제, 정치, 문화자산 덕분에 앞으로는 현재로서는 언어 활력이 높다. 그러나 앞으로도 한국어가 높은 언어 활력을 유지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국어 사용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외래어의 사용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외래어의 사용은 날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서는 물론 공문서에서도 외래어가 남용되고 외국어가 사용된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국어 사용 실태 첫 번째예요. 국어 사용 실태 첫 번째고요. 그리고 가상공간에서 여기서부터도 가로 열자 가상공간에서의 의사소통이 활발해지면서 국어를 과도하게 변형한 말들이 생겨나고 이러한 말들이 일상의 의사소통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국어 사용 실태 두 번째. 자 이외에도 가정언어 여기서부터도 가로 열자 가정언어, 교실언어, 직장언어, 공공언어, 언론언어, 학문언어 등 모든 영역에서 국어 사용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성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고요. 또한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남북한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동질성을 회복하여 국어가 더욱 큰 언어 활력을 지닌 언어로 부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한국의 높아지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한국어가 국제어로 쓰이는 꿈을 그려본다. 이를 위해 한국어를 아름답게 가꾸어 세계인이 즐겁고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오늘의 우리 세대 그리고 나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뭐 그렇대요. 자 옆에 7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한국어의 세계적 위상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한국의 대중문화를 즐기려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여기 줄긋자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 여기 줄긋고요. 자 그리고요 분단 이후 여기 줄긋고 경제적 문화적으로 여기 줄긋자 경제적 문화적으로 선진국의 상태 여기까지 줄긋고요. 그래서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졌다. 자 2번 보시게 되면요 한국어의 순환과 극복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민족 말살 정책을 펴면서 한글 사용을 금지하여 문맹률이 80%에 이르렀고 청년 학생들과 조선어 학회 등이 문맹 퇴치 운동을 전개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줄긋자 청년 학생들과 조선어 학회 등이 문맹 퇴치 운동 여기 줄긋고요. 자 그리고 정부 수립 후
의무교육의 시행과 의무교육 여기 줄었고요. 그리고 높은 교육열 덕분에 높은 교육열 여기 줄었고요. 1958년에는 문맹률이 여기 줄었자 문맹률이 약 4% 여기까지 줄었고요. 자, 그리고 1980년대 이후로는 문맹률이 매우 낮아져서 조사하는 게 의미가 없었다. 자, 언어 활력의 개념과 평가 요소. 자, 그래서 언어의 발전 정도를 얘기한다. 언어 활력의 개념은 언어의 발전 정도 여기 줄었고요. 그래서 뭐뭐 있다. 인구자산, 경제자산, 정치자산, 문화자산 각각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자, 인구자산은요, 언어 인구의 수요를 얘기한다. 언어 인구의 수요 여기 줄었고요. 그리고 경제자산은 한 국가의 경제 규모 여기 줄었고요. 그리고 정치자산은 민주주의의 실현 정도 여기 줄었고, 문화자산은 교육적, 학문적, 예술적 성취 여기 줄었고요. 이것을 가리킨다. 자, 그럼 4번 한국어의 언어 활력 이 부분에서요. 인구자산 부분 보시게 되면 2016년 여기 줄었고요. 기준 한국어 사용 인구가 약 8천만 명 여기 줄었고요. 세계 12위 요것도 줄었고요. 자, 그리고 취업, 결혼, 유학 등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체류하는 외국인 여기 줄었고요. 2016년 9월 기준으로 약 204만 명 여기 줄었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제외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능력 시험의 여기 줄었자 한국어 능력 시험의 누적 응시자 수도 2016년 160만 명 여기까지 줄었고요. 경제자산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해 세계 10대 무역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래서 세계 10대 무역대국 줄었고요. 5천만 명 이상의 인구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을 달성한 나라가 들어가는 2050 여기 줄었자 2050 클럽에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로 진입 여기 줄었고요. 정치자산 보시게 되면 자,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평가하는 민주주의 실현 정도에서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전 세계 167개국 중 여기 줄었자 167개국 중 22위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순위 여기 줄었고요. 문화자산 보시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반만년 동안 고유 문화를 보존해 왔으며 반만년 동안 고유 문화를 보존 여기 줄었고요. 그리고 한자 문화로 한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동양의 유교 불교 문화를 발전시켰고 유교 불교 문화 여기 줄었고요. 한글 문화로 한글 동그라미 치시고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 자유민주주의를 발전 여기 줄었고요. 2015년 기준 그리고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죠. 자, 그래서 유네스코의 여기 줄었자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12개 여기 줄었고요. 가 등재되었으며 후민정 해례본을 포함한 13개의 여기 줄었자 13개의 세계기록 유산이 등재 여기 줄었고요. 그리고 태권도, 대중음악, 한식 등의 한류가 여기 줄었자 한류가 전세계로 전파 여기 줄었고요. 그리고 국제연합산하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2007년 한국어를 여기 줄었자 한국어를 국제특허협력 조약에 따른 국제공용어 10개 언어의 하나로 채택 여기까지 줄었고요. 자, 그러면 한국어의 언어 활력을 높이기 위한 우리의 자세 일상적인 언어 생활 여기 줄었자 일상적인 언어 생활 줄었고요. 에서의 외래어와 외국어의 남용 가상 공간에서의 언어 사용에 대해 여기 줄었자 언어 사용에 대해 성찰 줄었고요. 자, 그리고 가정언어, 교실언어, 직장언어, 공공언어, 언론언어, 학문 언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언어에 대한 성찰이 필요 이것도 줄었고요.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 회복 이것도 줄었고요. 그래서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 정도로 끝이 났습니다. 넘어가서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거기 다 풀어오시면 돼요. 8-1 국어의 변천하고 그거 다 풀어오셔야 돼요. 한국어의 언어 활력 자습서까지. 자, 그럼 9단원 보겠습니다. 9단원 보시게 되면 9-1인데 어디냐면 89페이지 일단 봅시다. 89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해결의 열쇠 독서 해서 나와있죠.
그래서 뭐 거기 그 표 나와 있는 건 그냥 보시고요. 소유냐 존재냐 여기 부분 보실까요? 소유냐 존재냐. 그래서 갈래상으로 중수필입니다. 중수필 여기 줄긋고요. 성격은요 철학적, 사변적, 논리적, 분석적 여기 줄긋고요. 자 그리고 주제 보시게 되면요 인간의 두 가지 삶의 양식인 소유와 존재 및 존재 양식의 지향 요거 줄거두시고요. 특징은요 정신분석학적 요거 줄긋고 사회문화적 줄긋고 심리학적으로 접근 심리학적으로 접근도 줄긋고요. 자 서로 대립되는 가치 요거 줄긋고요. 그래서 소유와 존재의 대비를 통해 대비 줄긋고요. 글을 전개했고요. 시작품 등 구체적인 예시 여기 줄긋고요. 이걸 통해 주장을 뒷받침했다. 아예 하는 김에 밑에 있는 것도 봅시다. 협력하는 의사소통에서 나와 있는데 그 의사소통 과정 해가지고 나와 있죠. 의사소통 과정 보이나요? 왼쪽에 밑으로 있죠. 자 의사소통 과정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상대방과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상대방과 역동적인 상호작용 여기 줄긋고요. 그래서 그리고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의미 구성 여기 줄긋고요. 의사소통의 목적과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하여 수시로 여기 줄긋자 수시로 의사소통 과정을 점검 조정 여기까지 줄긋고요. 자 의사소통 과정에서 점검하고 조정할 사항은요 듣기 과정과 말하기 과정에서 각각 이렇게 됩니다. 얘네들은 그냥 몇 번 읽으세요. 넘어가서 페이지. 자 보시면요 소유와 존재의 차이를 아는 것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은 상식에 물을 만한 것이 아니다. 소유한다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소유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 생활의 당연한 기능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살기 위해서는 물건을 가져야 하고 더욱이 우리는 물건을 소유해야만 그것을 즐길 수 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현대인은요 소유를 중시한다는 얘기야. 현대인은 소유를 중시한다. 안 지워지네 잘. 자 보시면요 계속 소유 그것도 더 많은 소유를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어떤 인물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어떤 인물을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요 금전적으로 평가하죠. 됐나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 속에서 어떻게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 따위가 가능하단 말인가. 오히려 존재의 본질이 소유이기 때문에 존재의 본질이 소유라고 하는 거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물질만능주의적 가치관 여기 줄긋고요. 이것과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애들 두 개 정도 알아둡시다. 뭐? 물신주의 물질적인 걸 믿는다는 얘기예요. 되나요? 그리고 배금주의. 배금주의가 뭐냐면 숭배한다는 얘기예요. 금을 숭배한다. 되나요? 그러니까 물질만능주의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요 존재의 본질이 소유이기 때문에 만일 인간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인생의 스승들은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을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삼아왔다. 부처는 부처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래서 거기 나오죠. 위대한 인생의 스승 첫 번째 거기 줄 그어두시고요.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소유를 갈망하는 삶을 버리라고 가르쳤다. 그래서 소유를 갈망하는 삶을 버리라고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불교의 무소유 줄 긋고요.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무소유를 하겠다는 얘기를 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가르쳤다. 또 예수도 동그라미 치시고 얘도 스승 두 번째 줄긋고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고 오히려 신을 위하여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신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기독교의 희생과 헌신이죠. 여기 줄긋고요. 은 구원될 것이니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소유는 했는데 뭔가를 갖긴 가졌는데 그러나 어떻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못 받은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행복하지 않은데 되나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무엇이 유익할 것이냐고 하였다. 독일의 철학자 에크하르트 동그라미 치시고 역시 스승 세 번째 줄긋고요. 아무것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자신을 여러 비어있게 하는 것 자기의 자아가 끼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게 뭐냐면요. 자기중심적인 자아를 버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자아를 버리게 되면 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본질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끼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신적인 부와 힘을 성취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소유와 존재를 깊이 연구하였고 실제 삶의 경험 속에서 그 구분의 토대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소유와 존재는 삶의 두 가지 기본 양식이며 그것이 개인적 성격은 물론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개인적 성격은 물론 사회적 성격의 유형 차이를 결정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소유와 존재의 양식으로 인간 삶의 유형이 결정된다. 여기 줄 그어두시고요. 그러니까 뭘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성격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요. 여러 시적 표현의 실리라고 해서 나와 있죠. 다음 두 편의 시에는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의 차이가 드러난다. 하나는 일본 시인 바슈, 다른 하나는 영국 시인 테니슨의 시이다. 두 시인은 비슷한 경험, 즉 산책 중에 꽃을 본 자신의 반응을 표현하였다. 먼저 테니슨의 시를 보자. 갈라진 돌담에 핀 흰송이꽃이여 너를 틈 사이에서 뽑아 뿌리채 내 손에 들고 있네. 뿌리채 내 손에 들고 있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소유했다는 얘기죠. 작은 꽃이여 만일 너에 관한 것 뿌리와 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그때 나는 신도 인간도 훤히 알 수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신도 인간도 훤히 알 수 있으리라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이게 소유하려는 이유예요. 이게 뭐야? 진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진리를 알게 된다. 됐나요? 그래서 소유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바슈의 시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가만히 살펴보니 냉이꽃이 피어있네 울타리 밑에. 가만히 살펴보니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살펴만 봤다고. 얘는 소유하지 않았어요. 이 두 시의 차이는 크다. 테니슨의 반응은 꽃을 소유하려는 것이다. 그는 꽃을 뿌리째 뽑아낸다. 그는 신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 즉 진리를 소유하기 위해 꽃의 본질을 놓고 지적 명상에 잠기지만 꽃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꽃은 그 관심의 결과로 죽어버린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게 그래서 뭐다? 소유 행위의 결과입니다.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너 내 거. 그딴 게 어딨어. 너는 너 나는 나지. 됐나요? 여기서 테니스는 살아있는 것을 해체함으로써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나 바슈의 반응은 아주 다르다. 그는 꽃을 뽑으려 하지 않는다. 그는 꽃에 손을 대지조차 않는다. 다만 가만히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다만 가만히 살펴볼 뿐이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존재 그대로 존중한 거죠. 존재를 있는 그대로 존중 줄거고요.
테니스는 인간과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 그 꽃을 소유하려 했던 것 같다. 그가 꽃을 소유함으로써 꽃은 파괴되고 만다. 하지만 바쇼가 바라는 것은 보는 것이다. 단순히 꽃을 볼 뿐만 아니라 그것과 하나가 된다. 자, 그래서 꽃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꽃을 그대로 살려두면서 자신을 꽃과 일치시킨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의 결과 여기 줄거고요. 자, 또 보시면요, 이제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그래서 발견이라고 하는 시가 나와 있죠. 뭐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자, 그 시 밑에 부분부터 볼게요. 아무 생각 없이 산책하고 있던 괴테는 아름다운 작은 꽃을 발견하고 테니슨과 똑같이 꽃을 꺾고 싶은 충동에 잠시 이끌린다. 그러니까 소유 욕망에 사로잡혔다는 얘기죠. 그러나 괴테는 그것이 꽃을 죽이는 것임을 깨닫는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꽃을 죽이는 것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소유의 결과라고 돼 있죠. 소유의 결과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다? 생명의 소멸이라는 얘기죠. 자, 괴테에게 꽃은 당당히 살아있는 생명이기에 꽃이 그에게 말을 하며 경고한다. 그래서 그는 앞에 두 시인들과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앞에 두 시인들과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새로운 삶의 터전에 옮겨 심은 여기 줄거고요. 이 시에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옮겨 심었다고. 자, 그는 꽃을 뿌리채 뽑아서 정원에 다시 심음으로써 그 생명이 파괴되지 않도록 한다. 괴테는 말하자면 테니슨과 바쇼 사이에 있는 것이다. 결정적 순간 괴테에게 생명의 힘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의 힘보다 강했던 것이다. 이 아름다운 시에서 자연 탐구에 대한 괴테의 철학이 잘 드러난다. 꽃에 대한 테니슨의 생각은 소유 양식에 해당한다. 뿌리채 뽑아든 꽃은 물질의 소유가 아니라 지식의 소유를 암시한다. 반면에 꽃에 대한 바쇼와 괴테의 생각은 존재 양식에 해당한다. 존재 양식이란 어떤 것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어떤 것을 소유하지 않고 또 소유하려고 갈망하지도 않으면서 살아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자신의 재능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며 세계와 하나가 되는 삶의 양식.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게 존재 양식의 의미예요. 됐나요? 자, 이런 삶의 양식을 뜻한다. 93페이지. 자, 안정감과 불안감.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에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에 거기에 매달림으로써 안정감을 찾는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소유 양식의 삶을 추구하는 이유예요. 소유 양식의 삶을 추구하는 이유 여기 줄거고요. 미지의 것, 불확실한 것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두렵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려고 한다. 우리는 유아일 때 자기 육체와 어머니의 품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점차로 우리는 세계를 향해 우리 자신을 서게 하고 세계 속에 자기 자리를 만드는 과정을 시작한다.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장난감을 갖게 되고 그 후에 지식, 직업, 사회적 지위, 배우자, 자녀들을 갖게 되며 좀 더 지나면 내생이라고 할 만한 것, 즉 매장지, 생명보험, 유언 같은 것까지 소유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소유의 안정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것에 대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새로운 것에 대한 이상을 가진 사람들, 새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 전진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찬양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누구다? 소유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거기 줄 그어두시고. 자, 신화에서는 이런 삶의 양식이 영웅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된다. 영웅이란 자신이 가진 것, 즉 토지, 가족, 재산 등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그들 역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모험을 감행한다. 지위와 가족 등 모든 소유와 확실성을 내던지고 집착이 없는 삶을 향해 나아간 부처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부처는 원래 뭐였다? 얘는 왕자예요. 왕자 출신인데 아내도 있었어요. 아들도 있는데 다 버리고 나와요. 됐나요? 자, 그래서 부처. 그래서 부처는 새 삶을 개척한 영웅 첫 번째예요. 자, 계속 보시면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볼품없는 존재였지만 인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실천한 예수가 그러했다. 예수 동그라미 치시고 얘가 이제 두 번째 영웅입니다. 자, 그러했다. 또한 모험과 위험을 겁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 헤라클레스와 오디세우스 같은 헤라클레스와 오디세우스 얘네도 역시 동그라미 치시고요. 얘네들이 이제 이런 영웅들 세 번째죠. 오디세우스 같은 이야기 속의 영웅들도 이 같은 기준에 부합한다. 그들 역시 가진 것을 버리고 불확실성을 무릅쓰며 앞으로 나아갔다. 우리가 이들 영웅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이들이 사는 방식대로 이들이 사는 방식 이거 줄굼고요. 이게 뭐다? 소유를 과감히 떨치는 거, 떨침. 자, 방식대로 살고 싶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살 수 없다고 믿는다. 오로지 영웅들이나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영웅은 우상이 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이들 우상에게 넘겨준 채 현재의 장소에 그대로 머무른다. 우리는 영웅이 아니다라는 까닭을 내세우면서 우리는 영웅이 아니다라는 까닭을 내세우면서 이 가로로 묶어주시고 자기 합리화 줄굼고요. 이것과 관련된 사자성어 뭐 있다? 아전, 인수, 제밭에 물대기. 됐나요? 자, 이 논리는 어떻게 보면 영웅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어리석고 자기의 이익에 반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결코 그런 뜻이 아니다. 조심성 많고 무언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지만 실상 필연적으로 불안정하다. 필연적으로 불안정하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소유 양식의 삶에 따르는 근본적 문제점 여기 줄 그어주시고요. 왜냐하면 가진 게 많으면 그만큼 잃을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는 사람은요 부러워할 수는 있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을. 근데 두려울 건 없죠. 왜? 잃을 게 없으니까. 됐나요? 남친이 바람나면 어떡하지? 이런 거 걱정 안 해요. 왜? 없잖아. 됐나요? 마음 비워. 됐니? 그리고 만날 때 되면 나중에 다 만나. 자, 그들은 돈, 명성, 그들의 자아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즉 자신 외부의 어떤 것에 의존하고 있다. 페이지 넘어가서 순차네. 자, 만약 그들이 자기가 소유한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실제로 소유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소유한 것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소유의 본질적 속성 요거 줄거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어렸을 때 갖고 있던 것들 다 갖고 있나요? 아니죠. 당연히 사람은 자기 재산을 잃을 수도 있으며 지위, 친구 등도 마찬가지다. 또한 사람은 어느 순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 생명을 잃을 수도 있으며 조만간 잃도록 되어 있다 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소유 주체도요 인간조차도 영속성을 가지지 못해요.
다음 속성이 뭐다? 영원히 계속되는 거. 자, 만약 나의 소유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만약 나의 소유가 곧 나라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나는 누구일 것인가? 그릇된 삶의 방식에서 패배한 빈 빠진 슬픈 증거물 외에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자문자답을 하고 있죠. 문답법이라고 얘기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고 나서요. 이제 거문단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봐 항상 걱정하게 된다. 이 부분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소유의 본질적 속성으로 인한 삶의 불안감 여기 줄거고요. 도둑을 경제적 변화 요새는 뭐 코인 같은 게 있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코인을 올라탔거든요. 3천만 원일 때 하나에 은행 빚까지 냈어요. 그래서 올라탔는데 그러고 나서는 떡상했어요. 떡상해서 하나당 7,500만 원까지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그러고 나서 떡락했죠. 너무 괴로워하더라고. 너무.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 술을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위험하죠. 경제적 변화를. 그리고 혁신을, 병을, 죽음을 두려워한다. 따라서 늘 걱정이 끊이질 않는다. 건강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것을 상실할까 하는 두려움까지 겹쳐 만성 우울증으로 고통받게 된다. 더 잘 보호받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 때문에 방어적이 되고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방어적이 되고 경직되며 의심이 많아지고 외로워진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소유 양식 줄긋고 심리적 부작용 여기 줄긋고요. 자, 그러나 존재 양식의 삶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오는 걱정과 불안이 없다. 나는 존재하는 나이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아무도 나의 안정감과 주체성을 빼앗거나 위협할 수 없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존재 양식은 여기 줄긋자 소유 양식의 문제점을 해결 여기까지 줄긋고요. 자, 나의 중심은 나 자신 안에 있으며 나의 존재 능력, 나의 기본적 힘의 발현 능력은 내 성격 구조의 일부로서 나에 근거하고 있다. 물론 이는 정상적인 삶의 과정에 해당하며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병이나 여기서부터도 가로 열자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병이나 고문 그 밖에 강력한 외부적 제약이 있는 상황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고요. 그래서 안정감과 주체성이 위협받는 상황 여기 줄거 주시고요. 자, 계속 보시면요. 자, 이런 상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 소유는 사용함으로써 감소되는 반면 존재는 실천함으로써 성장한다라고 돼 있죠. 거기 차이점이라고 돼 있죠. 차이점 여기 줄거고요. 자, 이성의 힘, 사랑의 힘, 예술적, 지적, 창조의 힘 등 모든 기본적인 힘은 발현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한다. 쓰이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보관하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이다. 존재 양식의 삶을 살 때도 위험은 있지만 유일한 위험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유일한 위험은 내 자신 속에 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요 이게 자신의 외부의 것에 의존하는 소유 양식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것은 삶에 대한 믿음의 결핍, 창조적 능력에 대한 믿음의 부족, 퇴보적 경향, 내적인 나태, 내 삶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려는 생각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건 비주체적인 태도죠. 내 삶의 주인은 나잖아.
됐나요?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됐나요?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결국은 선택하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됐나요? 됐죠? 아, 물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도 있어. 남자들은 싫다고 해도 끌려가는 게 있죠. 군대. 됐나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냥 갔다 오는 게 나아. 괜히 손가락 자르고 그러는 거보다. 자, 그래서 떠맡기려는 생각 등에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 위험이 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유 양식의 삶에 어떠한 위험이 늘 있는 것과는 사정이 다르다. 이렇게 해서 글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9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보시면요. 자, 삶의 두 가지 기본 양식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와 본질이 되겠죠. 그래서 삶의 두 가지 기본 양식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개인적 성격과 여기 줄거죠. 개인적 성격과 사회적 성격의 유형 차이를 결정 여기 줄거고요. 테니스네 시에 나타난 소유와 존재 양식 보시게 되면 돌담에 피어있는 꽃을 보고요. 신과 인간에 대한 진리를 얻으려고 하죠. 그러다가 꽃을 뿌리째 뽑아버리죠. 그래서 소유함으로써 여기 줄거자 소유함으로써 생명을 파괴해 줄거고요. 그래서 소유 양식으로서의 삶입니다. 소유 양식 여기 줄거고요. 자, 그리고 바슈의 시에 나타난 소유와 존재 양식에서 있죠. 울타리 밑에 피어있는 꽃을 봤다. 꽃을 그대로 두면서 자신을 꽃과 일치시켰다. 꽃을 가만히 살펴보기만 했다. 소유하지 않고 존재하게 했다. 소유하지 않고 존재 줄거고요. 존재 양식으로서의 삶이죠. 존재 양식 줄거고요. 괴테의 시에 나타난 소유와 존재 양식. 꽃을 꺾으려는 충동을 느끼고요. 꽃의 경고를 듣고요. 꽃을 뽑아서 정원에 옮겨 심고요. 꽃의 가지가 뻗어나가고 자꾸 꽃을 피운다. 그래서 소유하면서 존재하게 했다. 소유하면서 존재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얘는 존재 양식으로서의 삶입니다. 존재. 그래서 존재 양식 줄거고요. 영웅들의 삶을 보시게 되면요. 부처 모든 소유와 확실성을 내던지고 집착 없는 삶을 추구했다. 집착 없는 삶을 추구 여기 줄거고요. 예수는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여기 줄거자 소유하지 않고 인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실천 여기까지 줄거고요. 자, 그리고 이야기 속의 영웅들 아까 나왔었죠. 헤라클레스랑 누구였더라? 오디세우스. 그래서 가진 것을 버리고 줄거고요. 모험도 줄거고요. 위험을 겁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감 줄거고요. 그래서 소유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이상을 위해 여기 줄거자 새로운 이상을 위해 용기 있게 나아가는 삶 여기 줄거고요. 얘네도 역시 존재 양식이다. 존재 양식 줄거고요. 자,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의 삶을 비교한대요. 그래서 소유 양식의 삶, 소유 양식 요거 세모 치시고요. 자, 그래서요. 주체성을 보시게 되면요. 자신 외부의 것에 의존한다. 외부의 것에 의존 여기 줄거고요. 불안감 보시게 되면요. 상실의 위험으로 인해 불안감을 갖게 된다. 불안감을 갖게 되면 줄거고요. 위험성. 소유한 것을 상실할 위험. 요거 줄거고요. 양상은요. 소유는 사용함으로써 감소한다. 그래서 소유는 사용, 감소 요거 줄거고요. 존재 양식의 삶은요. 존재 양식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나 자신이 중심이다. 나 자신이 중심 요거 줄거고요. 그리고 상실의 아픔에서 오는 불안감이 없다. 불안감이 없어요. 여기 줄거고요. 유일한 위험은 나 자신 속에 있고 유일한 위험은 나 자신 줄거고요. 늘 있는 것은 아니다. 늘 있는 것은 아님 줄거고요. 존재를 실천함으로써 존재는 실천 줄거고요. 그래요. 성장한다. 성장 줄거고요. 됐나요? 넘어가서 무소유 하는 거야 마는 거야? 그래서 안 하는데요. 안 한다고? 일단 무소유는 보류. 안 한대요. 보류가 아니라 안 한대요. 왜? 엥? 부담은 존재 아니야? 에? 누가 쌤 따로 뽑아가는 거 아니야? 그니까. 쌤 파일 보내준 거. 응. 딴 것도 자료 나눠주신 건 없나요?
여태까지 우리가 한 게 끝이야? 네. 학교에서 지금 9-2는 나갔나요? 그 의사소통 과정의 점검과 조정 아직 안 나갔나요? 저희 나갔어요. 저희 나갔어요. 넌 나갔어 또? 아니 아직 안 나왔어. 나갔는데. 어디? 앞에 거 있지. 어떤 거? 문제 나오긴 했잖아. 아니 못 나갔는데. 그 의사소통. 안 나갔어. 이거 했잖아. 의사소통이 뭐야? 이거 안 나갔어. 이거 너 들었는 수업을? 그거 이거 탑사 안 한다고. 이거 안 나갔어. 누나 우리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했어요. 했어? 안 나왔어? 너넨 안 나왔고 너넨 나왔고 몰라요. 에? 지구 온난화가 어딨어요? 모르면 어떡해 98페이지 99페이지 아 나갔어요. 저 그거 쓰면 노잼이라서 안 이건 들었는데. 나갔어. 요건 이거 나갔다 나갔는데 의사소통? 혹시 나갔어? 뒤에까지 안 나왔구나. 아파트 그거 네. 협상 협상은 안 나왔는데 의사소통 과정의 점검과 조정은 나왔어요. 그거 네. 아파트 안 나가고 이거 있잖아요. 사례 1, 2번 나온 거. 네, 그래서 저도 편의점 편의점에서 네. 로켓가 전 더 좋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저한테 기사도 그 말자. 봤어? 이지랄니까 그 김정은하고 나와가지고 로켓 하는 그거 봤어? 아니요. 보고 쓰러지는 줄 알았네 그거 어떻게 만든 거야? 쌤 안 쓰러지는 거 그거예요. AI로 그 만드는 거야? 그래. 합성이지? 그래요 다음 주에 진도는 다 나가겠네? 뭘 끝이야 난 민경 쌤. 남길까? 네, 저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안 돼요? 오늘은 시험 보는 게 없으니까 안 나왔어요. 일단 갔다 오세요 네. 나도 저도요. 넌 왜? 저도 오줌 마려워요. 저 물 먹고 저거는 오줌 누고 그냥 트름하고 아주 그냥 더러 제가 죽겠어 언제요? 머리는 안 감고 어? 더러 죽겠네 아주 쌤 다음 주에 현대시도 현대시가 있어? 힘들어. 쌤 이거 안 꺼요? 아니 근데요 뭔가 자료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